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책에서 글과 그림으로만 보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암사동 선사유적지로 떠나봅시다. 암사동 선사유적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이 장소의 이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사유적지죠? 이곳은 우리를 옛날 옛적 8,000년 전에 선사시대로 이끌어줄 유적과 유물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선사시대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선사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마법천자문을 한번 펼쳐볼까요? 선사시대란 먼저 선, 역사사자를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 무슨 뜻일까요? 역사 이전의 시대란 뜻이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살아온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이네요. 맞아요. 인간이 살아온 시간은 역사 이전의 시대인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어져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는 기록할 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문자가 발명되어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르고,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유물과 유적이에요. 그러니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둘러보면 글자가 생기기 이전에 살았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열고 오래전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는 고고학자가 되어 선생님과 함께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탐험해 보도록 해요. 본격적으로 탐험을 떠나기 전에 먼저 지도를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둘러볼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안내도가 있어요. 이 안내도만 보고도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인지 알아챈 사람 있나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주변에 무엇이 있나요? 여기 보면 한강이 있죠? 원래 이곳은 그냥 땅이었어요. 그런데 1925년 한강 주변에 엄청나게 비가 내려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로 땅을 덮고 있던 모래와 흙이 쓸려 내려가자 그 아래에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와 유물들이 발견되었어요. 그 집터가 바로 암사동 선사유적지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내지도에서 우리가 둘러볼 것이 어디인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우선 유물 전시관을 둘러볼 거예요. 유물 전시관은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1전시관에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와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물들이 한가득 전시되어 있어요. 또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실제 집터도 볼 수 있어요. 제2전시관에는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과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전시관을 살펴본 다음에는 밖으로 나와 선사시대 음식을 살펴볼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안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도록 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둘러볼 제1전시관이에요. 제1전시관에서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유물을 살피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라를 한껏 펼쳐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화나 영화에서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원시인들은 되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무나 돌로 만든 무기를 손에 들고서 우가 우가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죠?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나요? 그러나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바보스럽지도 우스꽝스럽지도 않았어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아직 글자가 발명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조상들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여 살았어요.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먼 조상인 선사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삶을 일구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안내판을 살펴볼까요? 신석기 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빗살무늬 토기도 있고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도 있고 집터도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그림 보니 발찌도 있네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목걸이, 팔찌, 발찌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여 멋을 냈나 봐요. 이때는 무엇으로 장신구를 만들었을까요? 돌이나 조개껍질 같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하여 장신구를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또 옆에 그림 보면 무엇이 있나요? 돌 인형이 있죠? 이 돌 인형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모양인가요? 곰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선사시대 곰인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돌로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놀기도 했나 봐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옛날 사람이나 우리나 장신구를 만들어 몸을 꾸미거나 놀이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똑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방금 다양한 유물을 통해 신석기 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연표를 보면서 알아볼까요? 신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8,000년 전경으로 추정돼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 이전에는 지구에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약 300만 년 전부터 지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 이전의 시대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연표에 나와 있듯이 신석기 이전 시대를 구석기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에 사람들이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도구나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나요? 무엇을 먹었을까요? 나무 열매와 같이 자연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먹었겠죠? 그러면 나무 열매를 따거나 열매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칼이나 가위 같은 도구가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는 발달된 기술로 칼이나 가위 등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서 단단하고 튼튼한 것을 찾아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 재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돌이에요. 돌석, 도구기. 석기시대란 돌로 도구를 만들었었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로 어떻게 도구를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돌을 깨트리거나 떼어서 도구를 만들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든 도구를 뗀석기라고 불러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뗀석기를 만들어서 열매를 따서 먹거나 식물에 뿌리를 캐서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약 8,000년 전 큰 변화가 생겨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을까요? 그 변화는 바로 기후예요. 지구의 기후가 점점 따뜻해져 지구를 덮고 있던 거대한 얼음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기후가 따뜻해지고 얼음이 녹자 지구는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기 더욱 좋은 환경이 되었어요. 산과 들에는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이 자라나고 강에는 물고기가 넘쳐났죠.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이 되었으니 인간의 생활도 더욱 발전했겠죠? 맞아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돌을 떼어서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갈아서 더욱 날카롭고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만든 도구를 간석기라고 해요. 또 이때부터는 농사 짓는 방법까지 터득하여 강가에 집을 짓고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짐승을 사냥하거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돼요. 이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고 불러요. 이렇듯 사람들은 지구에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기술과 도구를 발전시켜 왔어요. 처음에 돌을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어 생활하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청동이나 철과 같이 더욱 단단하고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도구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석기 시대에 이어지는 시대를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라고 불러요. 인간이 살아온 모습을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 살펴보니 어떤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이루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 여기 지도를 살펴볼까요? 이 지도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지역을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이 지도를 보고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어디였을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지도를 보니 바닷가에서 유독 유적이 많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쪽 지역은 강 옆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지역에 모여 살았는지 말해볼 수 있겠죠? 앞에서 신석기 시대에는 물이 불어나 조개나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주로 강이나 바다 근처에 모여 살았던 거예요.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 보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물건이 있죠? 무엇이 있나요? 조개로 만든 팔찌가 있네요. 이 팔찌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면 돌도끼와 뼈 작살도 있네요. 이 도구들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 사냥을 하려고 만들었나 봐요. 또 무엇이 있나요? 빗살무늬 토기도 있네요. 이 토기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도토리와 과일을 따서 담아두기 위해 만들었을까요? 어때요?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나요? 여기 보면 조개를 만든 가면과 흙으로 만든 인형도 있어요. 이 인형은 어떤 모양인가요? 여인 모양 흙 인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인처럼 보이나요? 이쪽에는 배 조각도 있네요. 이때 이미 배를 만들어 탔었나 봐요. 이 배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제 배 크기로 복원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궁금하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는지 볼까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네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은 짐승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나요? 지금도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고 있나요? 지금은 집을 지어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집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여기 안내판에 적혀 있듯이 신석기 시대부터 집을 짓고 생활했어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지었던 집을 움집이라고 하는데, 움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움집터와 체험 움집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는 집을 짓고 살았지 않았는데 왜 신석기 시대에는 집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농사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과 집을 지어 생활한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농사를 짓지 않고 사냥과 채집을 해서 식량을 구하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잡을 짐승이나 따먹을 열매가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식량을 구해야 했죠?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식량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곡식을 거두어 먹으면 되니 식량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농사짓기 편하고 물고기를 잡기에도 좋은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큰 변화니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알아볼까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주로 먹는 쌀밥을 지어 먹었을까요? 빵이나 과자는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벼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조나 기장 같은 곡식을 농사지어 먹었어요. 또 무엇을 먹었을까요? 사슴, 멧돼지 등의 들짐승을 사냥하여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주식은 방금 말한 곡식이나 짐승이 아니었대요. 그렇다면 이때 사람들의 주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도토리였어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도토리를 많이 먹었는데 갈돌과 갈판을 이용해 도토리를 갈아서 익혀 먹었다고 해요. 도토리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움집에 도토리를 저장해 두는 곳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두 번째, 조개와 물고기예요. 사냥한 짐승이나 조개, 물고기 등은 토기에 담아 삶거나 화덕을 이용해 익혀 먹었다고 해요. 이제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 도구를 보세요. 꼭 화살처럼 생겼죠? 화살처럼 생겼으니 사냥하는 데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도구는 불을 피는 데 사용했어요. 이것으로 어떻게 불을 피웠을까요?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다양한 사냥 도구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 도구를 볼까요? 꼭 망치처럼 생겼네요. 이 도구는 돌연장과 돌도끼로 이 도구를 이용해 짐승을 사냥했어요. 옆에 있는 도구는 활과 화살이에요. 이때부터 활과 화살을 이용했는데 활과 화살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활과 화살이 없다면 날아다니는 새를 잡을 수 있을까요? 또 커다란 멧돼지를 잡을 때 돌도끼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화살을 쏘는 것이 안전할까요? 활과 화살을 이용하면 새를 잡을 수도 있고 더 안전하게 사냥을 할 수 있으니 좋겠죠? 활과 화살을 사용했다는 것은 구석기 시대보다 훨씬 발전했고 식량도 풍부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옆에 있는 도구는 갈고리처럼 생겼네요. 이 도구는 낚시바늘이에요. 이런 낚시바늘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면 뗀석기도 있고 간석기도 있어요. 간석기는 구석기 시대에 만들었던 뗀석기보다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도구가 더 날카롭고 정교해졌으니 이것을 이용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겠죠? 이 도구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와, 돌로 이런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랬다니 석기시대 사람들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은 처음 이 도구들을 봤을 때 뭐야, 그냥 돌멩이 같은데 이 석기 유물을 도대체 어떻게 발견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석기들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차이를 알아보는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이겠죠?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자세가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표현한 그림을 살펴보면서 당시 생활을 체험해 볼까요? 먼저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친구들은 그물을 이용해 고기를 잡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그물 아래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물 아래쪽에 뭔가 달려있죠? 이건 돌로 만든 그물추라는 거예요. 그물추는 그물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그물 끝에 매달아 사용하던 도구예요. 이 옆에 친구들은 창처럼 끝이 뾰족하게 생긴 도구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고 있죠?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작살이에요. 이 친구들 표정을 보니 어떤 기분인 것 같나요? 여기에는 한 가족이 있어요. 지금 불을 지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요. 밑에 보니 조개도 있네요. 불은 어떻게 지폈을까요? 아까 봤던 불 피우는 도구 기억하죠? 그 도구를 이용해서 불을 피웠을 거예요. 엄마가 고기를 먹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네요. 엄마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옆에 조개를 굽고 있는 사람은 언니인가 봐요. 언니는 뭐라고 하는 것 같나요? 옆에 있는 엄마와 딸은 옷을 만들고 있어요. 엄마 앞에 실타래처럼 생긴 것이 놓여 있죠? 저것을 가락바퀴라고 불러요. 이때 이미 가락바퀴로 실을 만들어 옷을 지어 입었어요. 대단하죠? 또 손을 보면 무엇을 들고 있나요? 바늘같이 생긴 것을 들고 있죠? 당시에는 짐승의 뼈를 이용해 바늘을 만들어 옷을 지었어요. 옷을 만들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멋진 디자인을 했을까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불에 뭔가를 굽고 있네요. 무엇을 굽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여기 토기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토기에 비끝 모양으로 무늬가 새겨져 있죠. 왜 토기에 이런 무늬를 새겼을까요? 토기를 굽는 그림을 보면 지금 시대에 도자기나 그릇을 굽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다른지 눈치챈 친구 있나요? 지금은 도자기나 그릇을 구울 때 가마에 넣고 구워요. 가마에 넣고 굽는 이유는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예요. 산소를 차단해주지 않으면 도자기나 그릇이 반듯하고 단단하게 구워지지 않고 쩍쩍 갈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림 보니 어떻게 토기를 굽고 있나요? 가마가 아니라 그냥 땅 위에 불을 피워놓고 토기를 굽고 있죠? 이렇게 구우면 토기가 어떻게 될까요? 산소를 차단해주지 않은 상태로 굽기 때문에 토기가 쩍쩍 갈라져요. 이걸 막기 위해 토기에 무늬를 새겨넣는 거예요. 여기 이 친구는 토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토기를 머리에 쓰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재밌을까요? 이렇게 장난을 치면 옆에 있는 어른들에게 야단받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해보고 싶죠? 여기를 보면 완성한 토기를 가지고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고 있네요. 열매를 따서 토기에 담아놓나 봐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돌로 만든 도구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있죠? 이렇게 농사를 짓는 데에도 석기를 이용했어요. 이쪽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곡식을 베고 있죠? 곡식을 벨 때에도 돌로 만든 도구를 이용했어요.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석기들이 그냥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는 것 알겠죠? 이 사람들이 베고 있는 곡식은 무엇일까요? 이때는 조나 수수를 농사지어 먹었다고 했던 것 기억하나요?
이번에는 이 그림을 살펴볼게요. 창을 이용해 멧돼지를 잡고 있네요. 창을 치켜들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이 뒤쪽에서는 활을 이용해 짐승을 잡고 있어요. 창을 이용할 때보다 이렇게 활로 사냥을 하면 훨씬 안전하겠죠?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떠올리면서 한 줄 일기를 써볼 거예요. 여러분이 신석기 시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골라 돌아가면서 한 줄 일기를 말해보세요. 선생님부터 해볼게요. 새로 만든 토기에 수북히 담아놓은 도토리를 보니 오늘 하루 힘들었던 것이 싹 가신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무척 기분이 좋다. 선생님은 이렇게 쓸래요. 여러분은 어떤 일기를 쓸 건가요? 이제 구물추를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 구물추가 있네요. 그런데 구물추를 보니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죠?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작은 구물추를 이용했고 고래처럼 몸집이 큰 고기를 잡을 때는 큰 구물추를 이용했어요. 이제 구물추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물추마다 양끝에 홈이 파여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구물추에 홈을 파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동글동글한 돌을 그냥 그물에 매단다면 돌이 금방 쏙 빠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물추가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홈을 파놓은 것이죠. 신석기인들의 지혜가 엄청나게 좋죠. 이제부터 선생님이 여기 전시되어 있는 석기의 이름을 말할 테니까 여러분은 석기를 잘 살펴보면서 어디에 사용됐던 도구였을지 맞춰보세요. 우선 갈돌이 있죠? 이 도구는 어디에 사용됐던 도구일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토리나 곡식을 갈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이 갈돌은 갈판이란 도구와 짝꿍이에요. 갈판에 도토리나 곡식을 놓고 갈돌을 이용해 갈아서 먹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돌도끼를 볼게요. 돌도끼는 어디에 사용됐던 도구일까요? 멧돼지나 사슴 등의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또 밭을 갈 때에도 돌도끼를 이용했어요. 여기 보면 돌 화살촉이 있죠? 돌 화살촉은 어디에 사용됐던 도구일까요? 끝이 굉장히 날카롭죠? 이것을 화살 끝에 매달아서 멀리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할 때 사용했어요. 여기 반열형 석도라고 적힌 유물이 있죠? 반달형 돌칼이라고도 불리는 도구로 반달 모양으로 생긴 돌칼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반달형 돌칼은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져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반달형 돌칼과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반달형 돌칼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다른지 발견했나요? 청동기 시대의 반달형 돌칼에는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은 곡식을 벨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줄을 끼워 넣었던 자리예요. 같은 반달형 돌칼이지만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것과 청동기 시대에 사용했던 것에는 차이가 있죠? 이처럼 인류는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구와 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발전된 기술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룩된 것이에요. 드디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빗살무늬 토기를 살펴볼 시간이에요. 우선 전시된 토기 조각들과 토기를 한번 둘러보기로 해요. 여기에는 토기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하면 토기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토기를 살펴볼 때는 토기에 새겨진 무늬나 모양, 크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토기 조각과 토기를 살펴보면 무늬 모양이 B급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쪽에 전시된 토기와 안내판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는 B급 무늬 외에도 어떤 무늬가 새겨져 있나요? 둥근 무늬, 마름모 무늬, 덧무늬, 새, 날개 무늬 등이 새겨져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에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에 있는 토기는 만들어진 시기나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토기가 만들어진 시기의 유행이나 각 지역의 문화에 따라 토기의 모양이나 무늬가 달라진 것이죠. 여길 보니 작은 토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토기도 있네요. 무엇을 담아둘 것인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크기의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나 봐요. 그런데 빗살무늬 토기를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나요? 빗살무늬 토기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뾰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토기를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움집터를 살펴볼 거예요. 전시관 가운데 커다랗게 펼쳐진 집터가 보이죠? 이곳은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집을 짓고 살았던 곳이에요. 이렇게 크게 움푹 파인 자국이 하나 있는 곳이 하나의 집터예요. 이곳에는 총 8자리의 집터가 있어요. 이 집터 위에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은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집터를 보니 바닥에 집을 바로 짓지 않고 얼마 정도의 땅을 파서 집을 지었죠? 왜 이렇게 땅을 파서 집을 지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큰 나무를 자를 만한 도구가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어요. 간석기로 나무를 자른다고 상상해보세요. 작은 나무를 자르는 것도 무척 힘들었겠죠? 그래서 큰 나무를 잘라 벽을 세울 수 없으니 땅을 깊게 파서 벽을 대신했던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지으면 바람이나 추위를 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는 집터 내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집터 내부를 보면 크고 작은 구멍들이 보이죠? 저 구멍들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저쪽에 보이는 큰 구멍은 저장공이에요. 도토리나 채집한 열매를 큰 토기에 담아 보관했던 곳이죠. 여기 안쪽에 보이는 구멍 중에서 가운데 있는 구멍은 화덕을 놓았을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이쪽 바깥에 있는 큰 구멍은 나무 기둥을 세웠던 자리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기 보이는 작은 구멍은 어떻게 생겨난 구멍일까요? 저 구멍은 크기와 이치로 보여 빗살무늬 토기를 꽂아 놓았던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렇게 제1전시관을 모두 살펴보았어요. 이제 제2전시관으로 이동할 거예요. 제2전시관에서는 신석기 시대 유물과 생활상은 물론 구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각 시대의 유물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왜 다른지 생각해봐도 재밌겠죠?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묻을 때 어떤 무덤을 만들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무덤을 보면 우선 시신을 누이실 정도로 깊이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죠? 그 안에 시신을 눕힌 후 돌을 쌓아서 시신을 덮었어요. 시신을 보면 팔에는 팔찌를 차고 있고 발에는 동물의 이빨로 만든 발찌를 차고 있어요. 시신을 그냥 묻지 않고 팔찌, 발찌 등의 장신구를 채워 치장하는 것이 이때의 장례 풍습이었나 봐요. 시신의 옆을 보니 무엇이 있나요? 빗살무늬 토기와 도토리가 있죠? 왜 도토리를 함께 묻었을까요? 여기 묻힌 사람이 다른 세계에서 먹을 식량이었을까요? 무덤 모형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장신구들이네요. 이것은 동물의 이빨로 만든 목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 만든 팔찌네요. 여기 보면 발찌도 있어요. 이러한 장신구는 몸을 치장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나는 이만큼 용감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이처럼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어요. 사나운 짐승의 이빨이나 뼈를 이용해 목걸이와 발찌를 만들었으니 차고 다니면서 으스댈만 했겠죠? 장신구 옆을 보면 동물의 뼈와 이빨로 만든 송곳이나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뼈 도구들을 보니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이렇게 뾰족한 걸 보니 사나운 짐승의 이빨로 만들었나 봐요. 무시무시하죠? 우리 제1전시관에서 불 피우는 도구를 함께 살펴봤죠. 선생님이 불 피우는 도구를 볼 때 이 도구를 이용해 어떻게 불을 피웠을지 한번 상상해보자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보았던 도구를 이용해 어떻게 불을 피웠는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마찰열을 일으켜 불을 피우는 방법에는 크게 나선 회전식, 플라이휠 회전식, 활 회전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이야 가스레인지를 켜기만 하면 되지만 이 시기에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써야 했어요. 또 불이 붙을 때까지 돌이나 활을 마찰시켜야 했으니 무척 힘이 들었겠죠? 제1전시관에서 움집을 지었던 집터를 살펴보았죠? 여기에는 집터 위에 어떻게 움집을 지었는지 재현해 놓았어요. 집터를 살펴볼 때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움집을 지을 때는 우선 땅을 깊게 파고 다음에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만들었어요. 이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나무를 대어 위에 덮은 지붕을 받쳤는데 이 나무를 석가래라고 해요. 움집 내부를 보니 가운데 불을 피워 놓았네요. 여기에는 빗살무늬 토기에 도토리를 담아 놓았어요. 이 아저씨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칼이나 돌낫인가 봐요. 이 아저씨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릎에 그물을 얹고 있는 걸 보니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는 걸까요? 이렇게 재현해 놓은 움집을 살펴보니 어떤가요? 움집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들어가서 구석구석 알아보고 싶죠? 바깥으로 나가면 움집의 내부까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복원해 놓은 움집이 있어요. 이제 바깥으로 이동해 움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움집을 복원해 놓은 움집터 입구예요. 저기 복원된 움집이 보이나요? 이곳에는 발견된 집터 위에 흙을 두껍게 덮은 뒤 총 9채의 움집을 복원해 놓았어요. 움집들의 크기가 다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움집의 입구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입구가 나 있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움집의 입구를 낼 때 주로 남쪽으로 냈다고 해요. 저 입구로 사람이 드나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입구가 좀 작죠? 저 입구로 어떻게 사람이 드나들었을까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편하게 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체구가 작았던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개방된 움집이 있어요. 이제 움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곳이 체험 움집의 내부예요. 먼저 이 경사면을 보세요. 제1전시관에서 집터를 살펴볼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기억하죠? 움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땅을 깊이 파서 지었다고 했어요. 왜 땅을 깊게 팠다고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큰 나무를 자를 도구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벽을 만들 수 없었죠. 대신 이렇게 땅을 파고 움집을 지어 벽의 역할을 하게끔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기둥 사이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나무가 보이죠? 이 나무가 바로 석가래예요. 이번에는 이 나무를 볼까요? 집들레를 빙 두르고 있는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 나무를 돌이라고 불러요. 움집을 지을 때에는 먼저 땅을 깊게 파고 기둥을 세운 뒤 기둥 사이를 돌이로 받치고 석가래를 세웠네요. 그런 다음 얇은 나뭇가지나 식물의 줄기를 지붕에 얹어 지었네요. 이 집이 바로 움집이에요. 이번에는 고개를 들어 저 위를 한번 보세요. 천장에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왜 천장에 구멍을 뚫어 놓았을까요? 저 구멍은 환기구멍이에요. 움집 중안을 보면 화덕을 놓았던 자리가 보일 거예요. 화덕에 불을 피워 물고기를 구우면 연기가 구멍을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이 구멍을 까치구멍이라고 불러요. 저기에 잡아온 물고기를 매달아 놓았네요. 오늘 메뉴는 맛있는 생선구이인가 봐요. 이 뒤편을 보면 도토리를 토기에 담아 저장해 두었어요. 우리 집터를 살펴볼 때 집터에서 조장공을 살펴보았죠?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물이 걸려 있네요. 이 그물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달려 있나요? 그물추가 달려 있죠? 그물추는 옆에 홈을 파서 이렇게 그물에 걸어놓고 사용했어요. 이제 앞쪽으로 돌아와서 움집에 살고 있는 신석기 시대 가족을 만나볼까요? 아빠, 엄마, 오빠, 동생이 있네요. 가족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엄마와 동생 뒤편에 있는 거 무엇인가요? 제일 전 시간에서 살펴보았던 빗살무늬 톡이네요. 저렇게 바닥에 꽂아놓고 사용했나 봐요. 다시 가족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아빠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창에 끈을 묶고 있죠? 창을 손질해서 사냥을 나가려나 봐요. 아빠 옆에 앉아있는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엄마도 뭔가를 바쁘게 준비하는 것 같죠? 오빠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세히 보면 오빠 앞에는 물고기가 놓여 있어요. 오빠는 물고기를 굽고 있나 봐요. 동생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엄마와 오빠가 손질해서 구워준 물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움집에서 살고 있는 이 가족은 식사가 끝난 후에 무엇을 할까요? 지금까지 선사시대, 특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았어요. 어떤가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이 생생하게 느껴지나요? 여기에서 현장답사 암사동 선사유적지 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